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난 뒤 연사는 다른 관료들에게도 칼끝을 돌립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이들을 숙청하려는 건데요. 연사는 먼저 자기에게 간언했던 정승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 기억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일 사람을 다 죽이고 나니 연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더 죽이자니 궁지에 몰린 자들이 자기를 물 것 같고 그만 죽이자니 그동안 기회를 노리던 자들이 드디어 기회다 하고 또 자기를 물 것 같고 그래서 연사는 절충안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겐 곤장만 치되 죽은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 방법을 고안해내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절대 왕권을 이룩한 연산이 그 후로 어떤 폭군짓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갑자사화 이후 연산은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내시들에게는 신원패라는 걸 차고 다니게 했는데 이 신원패에는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숨겨두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또한 모든 관료들은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 채로 다니게 했습니다. 좀 더 지나자 아예 관료들은 전부 사모의 앞뒤에 충성자를 새기고 다니게 했는데요. 하지만 연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최대의 모욕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유생들이 왕의 가마를 매게 한 겁니다. 나중에는 문신은 물론 대강까지도 왕의 가마를 매게 했죠. 그렇게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한 연사는 이번엔 언론을 탄압합니다. 연사는 먼저 앞서 태종, 세조가 그랬던 것처럼 경연을 철폐하더니 뒤이어서는 태종과 세조도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대간마저 탄압해버리는데요. 대간은 왕권의 지나친 확대를 견제하는 유교 정치의 근본과 같은 것이기에 차마 태종과 세조도 건드리지 못했던 건데 연사는 사간원을 폐지하고 홍문관도 폐지해버리죠. 그러곤 마지막 남은 사헌부도 그 기능을 축소해 관직을 임명할 때 이를 감찰하는 기능만 남겨놓는데요. 간언이란 감히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끼리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신과 대간이 서로 비판하며 견제하도록 하라. 연사는 뒤이어 성균관 유생의 활동도 정지시키고 과거 시험마저도 축소해버리는데요. 이로써 언론은 완전히 탄압되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연산은 유교식 장례 절차도 폐지합니다. 연산군 일기에서는 연산이 어머니 패비 윤씨가 죽을 때 이에 동조한 할머니 인수대비가 미워서 그녀의 장례 절차를 대폭 줄여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산은 인수대비보다 먼저 죽은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의 장례 때도 절차를 대폭 축소했으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제삿날에 후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교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연산이 장례 절차를 줄인 건 그냥 장례 절차 자체가 싫어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연산은 이렇게 장례 절차를 줄인 걸로도 모자라 아예 3년상을 폐지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유교고 뭐고 없었던 거 아닐까요? 역사에 등장하는 군주 중에는 연산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였음에도 명군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홍무제나 영락제가 그렇죠. 이들이 폭군이 아닌 명군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게 강화한 황권을 가지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산은 바로 이 점에서 이들과 명백히 달랐습니다. 연산은 피해 숙청으로 쌓은 절대 왕권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거든요. 연산은 앞서 무오사와 이전에도 그리고 무오사와 이후 갑자사와 전까지도 자기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여러 여자를 탐닉하였고 점점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연산에게 간언하고 말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사화로 이들이 전부 죽어나갔으니 연산은 자기 멋대로 사치와 향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사치부터 살펴보자면 연산은 완전히 손에 넣은 이 나라를 더없이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모든 관원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흉배를 달게 했으며 광기들은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별궁을 새로 지었는데 이때 별궁의 지붕은 전부 청기화를 쓰도록 했으며 화려한 궁궐의 끝판왕인 서총대를 짓게 했는데요. 게다가 성균관이 있던 자리엔 동물원을 지어서 각종 동물을 잡아다 놓고 사냥터로 썼습니다.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은 그냥 잡았는데 호랑이 같은 맹수는 무서웠는지 우리에 가둬두고 사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론 만족을 못했는지 연사는 궁궐 주변에 금을 긋고는 금표를 세워 왕의 전용지를 만들어 버리는데요. 금표는 왕의 전용지이니 금표 내 민간은 전부 철거하고 민간인은 전부 내쫓도록 하라. 혹시라도 민간인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땐 삼족을 멸하리라. 그런데 연사는 이후로도 계속 금표를 확장해 경기도 땅 절반을 금표에 넣어버립니다. 다음으로 향락에 대해 살펴보자면 연사는 서총대에서 벌일 화려한 잔치를 위해 전국에서 기녀를 선발했는데 그들을 흥청, 운평, 광희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흥청은 300명, 운평과 광희는 각각 1000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기생으로 만들려 하니 그게 쉬웠을 리가 없겠죠. 연사는 기생을 뽑기 위해 지방 수령을 닥달하고 사람을 각지로 보내 직접 기생이 될 여인을 뽑아오게 했는데 이들을 채홍사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뽑힌 기생들 중 가장 외모가 출중한 자는 흥청이 되었는데 흥청의 가족에게는 한양으로 올라와서 살 집을 마련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요. 흥청 중에서도 왕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천과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과라 했는데 이중 천과의 위세는 가히 대신과 맞먹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신들보다도 위세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천과가 나들이를 갈 때는 도승지와 좌승지가 앞에서 인도하였으며 지방 수령급 되는 인사들도 천과의 가족 앞에서는 쩔쩔맸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산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끝없는 쾌락에 빠져들었단 사실이 바로 그가 폭군임을 증명하는 거죠. 따라서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자들은 연산군 일기에서 그의 사치와 향락을 더욱 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명환 박사님에 따르면 연산의 사치가 일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서총대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었고 연산은 금표를 긋고 민가를 철거할 때 나름 보상도 해주었으며 연산이 백성들을 금표 밖으로 마구 몰아냈다곤 하나 이는 그 전에도 수많은 권세가들이 일상처럼 해오던 짓이었고 심지어 이때 연산이 빼앗은 땅 중 대부분은 백성이 아닌 관료의 땅이었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연산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연산을 폭군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된 수많은 악행들은 원래부터 권세가들이 똑같이 하던 짓이었고 오히려 이 권세가들은 나중에 연산을 몰아내고 실권을 잡자 이게 마치 연산만의 잘못인 것처럼 포장하고 확대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산은 조선의 모든 여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산에 특별한 총애를 받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장녹수라는 여인인데요. 장녹수는 아버지가 관료였으나 어머니가 천민이었기에 그녀도 신분상 천민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집안이 가난하고 신분도 천민이었기에 몸을 팔아서 생활을 이어갔으며 시집도 여러 번 갔는데요. 그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은 바로 제한대군의 종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그와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그 뒤로도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이번엔 그냥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춤과 노래를 배워 정식으로 기녀가 됩니다. 그렇게 기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결국 연산을 만나게 된 장녹수. 보통 사람들이 장녹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기녀를 수천 명이나 거느린 연산이 그토록 푹 빠졌던 여인이라기에 장녹수가 빼어난 미인에 나이도 어렸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장녹수는 평범한 외모에 나이도 연산보다 2살 많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집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인데 연산은 대체 그녀의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푹 빠졌던 걸까요? 연산에 사로잡은 장녹수의 매력은 나이 30에도 16처럼 보이는 동안 외모에
남자를 홀리는 애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녹수는 연산이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는지, 그리고 기분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완벽히 파악하였으며, 심지어 어쩔 땐 애처럼 타이르고 어쩔 땐 반말로 혼내는 등 아주 연산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연산은 왕비 신씨와 사이가 좋았고, 신씨는 연산이 폭정을 휘두를 때도 간언을 하는 현모양처였지만 누가 봐도 연산의 진짜 아내는 장녹수였다고 합니다. 연산은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으며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연산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여인으로는 장녹수 외에도 전비, 김귀비, 백견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천과들도 있었죠. 연산은 그냥 여자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변태적인 면모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 패비 윤씨의 제삿날 고기를 먹고 풍악을 울리며 궁궐들의 미녀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미 수많은 여인을 품었으면서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냥 취향이 독특한 건지 연산은 재상의 부인들까지 손을 댑니다. 연산은 종종 잔치를 열어 재상의 부인들을 모아놓고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옷에 달아놓게 했는데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면 장녹수를 시켜서 잔치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게 했다가 그날 밤 정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진짜 변태가 따로 없죠? 자, 이렇게 피해 숙청을 통해 이룩한 자기만의 왕국에서 지존의 지위를 누리며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연산. 하지만 슬슬 연산의 절대 권력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연산도 이를 눈치챘는지 자꾸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엔 연산의 절대 권력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